안녕하세요. 워치 도슨트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시계를 소개하려 합니다. 전통적인 스위스 워치메이킹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온, 하지만 21세기 초반 시계업계의 문화적 혁명을 일으킨 시계죠. 바로 제이콥 앤 코의 5타임 존입니다. 저 역시 제이콥 앤 코라는 브랜드를 처음 접했을 때는 솔직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화려한 다이아몬드와 큰 케이스, 그리고 무엇보다 5개의 시간대를 보여주는데 작은 쿼츠 무브먼트를 5개나 붙여놓은 구조.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시계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죠. 하지만 이 시계를 실제로 구매해서 소장하게 되고 직접 손목에 차고 생활하며 제이콥 앤 코 코리아 강남 매장을 방문해 브랜드의 철학을 이해하게 되면서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력이 부족한 시계가 아니라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시계를 재정의한 혁신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소장한 5타임 존, 그 중에서도 281개의 화이트 파벨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특별한 버전을 중심으로 이 시계의 역사와 철학, 그리고 제이콥 앤 코라는 브랜드가 가진 진정한 가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이콥 앤 코의 이야기는 1979년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우즈베키스탄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 가족의 소년 제이콥 아라보는 뉴욕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1986년 겨우 21세의 나이에 제이콥은 자신의 이름을 건 보석가게 제이콥 더 주얼러를 엽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겠죠. 이 젊은 장인이 훗날 힙합 문화와 럭셔리 업계를 연결하는 가교가 될 줄은요. 1990년대 제이콥의 가게는 힙합 아티스트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합니다. 전설적인 The Notorious B.I.G. 래퍼 비기 스몰스가 그를 제이콥 더 주얼러라고 부르며 이 별명은 그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습니다. 1999년 뉴욕 타임즈는 제이콥을 힙합계의 해리 윈스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단순히 보석을 파는 것이 아니라 힙합 문화 속에서 성공과 부의 상징을 창조하는 예술가로 인정받은 것이죠. 2003년에는 블링이라는 단어가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정식 등재되는데 제이콥 아라보는 이 문화 현상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화려한 다이아몬드와 금이 힙합 문화의 언어가 된 순간이었죠. 5타임 존의 탄생 뒤에는 제이콥 아라보의 개인적인 기억이 담겨 있습니다. 1978년 13세였던 제이콥은 아버지로부터 2타임 존 시계를 선물 받습니다. 우즈베키스탄과 미국 두 나라의 시간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이 시계는 소년에게 고향과 미래가 연결되는 특별한 의미였죠. 2002년 제이콥은 그 기억을 확장합니다. 5개의 타임존을 동시에 보여주는 시계 5타임 존을 만든 것입니다. 5타임 존은 2002년 5월 엘르 매거진의 나오미 캠벨 화보에서 세상에 처음 공개되었습니다. 슈퍼모델의 손목에서 빛나던 이 시계는 즉각적인 반향을 일으켰죠. 초기 가격은 5,500불부터 시작했지만 곧 6개월 대기자 명단이 형성되었습니다. 2003년 5타임 존의 역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제이지가 메디슨 스퀘어 가든 은퇴 콘서트에서 5타임 존을 착용한 것이죠. 무대 위에서 빛나던 그 시계는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었습니다. I made it! 의 선언이었죠. 이 순간 이후 5타임 존은 힙합계의 통가 의뢰가 되었습니다. 음반사의 A&R 담당자들은 새로 계약한 아티스트들을 제이콥에게 데려가는 것을 관례로 삼았고 You made it now! 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5타임 존의 성공은 전통적인 스위스 시계 업계도 변화시켰습니다. 2006년 오데마 피게는 제이지와 파트너십을 맺었고 롤렉스는 레인보우 데이토나를 출시하며 보석시계 시장에 진입했죠. 제이콥 아라보는 힙합 문화와 하이엔드 워치메이킹을 최초로 연결한 선구자였습니다.
2008년경 5-Time 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Grand 5-Time 존이라는 이름의 2세대 모델이 등장한 것이죠. 디자인 철학이 크게 변했습니다. 초기의 컬러풀한 블링 스타일에서 밀리터리 항공 테마의 스텔스 럭셔리로 전환되었죠. 오각형 펜타곤 케이스, 중앙에 제트 터빈 로터, 블랙 PVD 코팅, 52.5mm의 대형 케이스가 특징입니다. 제가 소장한 모델도 바로 이 2세대의 화이트 파벨 다이아몬드 버전입니다. 5-Time 존은 힙합을 넘어 전 세계로 확장되었습니다. 특히 드레이크는 5-Time 존을 양손에 하나씩 2개를 동시에 착용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는 5-Time 존이 힙합 문화에서 차지하는 토템적 지위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2024년 5-Time 존의 문화사적 의미는 공식적으로 인정받습니다. 뉴욕 미국 자연사 박물관에서 개최된 Ice Code, An Exhibition of Hip Hop Jewelry 전시회에 전시된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대량 판매된 이 시계는 단순한 시계가 아닌 21세기 초반 문화혁명의 증거물로서 박물관에 영구 기록되었습니다. 손목 위에 5-Time 존을 올려놓는 순간 오각형 펜타곤 케이스에 각진 실루엣이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52.5mm의 대형 케이스는 압도적인 존재감을 발산하죠. 오각형 선택은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라 밀리터리의 강인함과 5개 타임존의 상징성을 담아낸 철학적 결정이었습니다. 제가 소장한 모델은 블랙 PVD 코팅 케이스에 281개의 화이트 파벨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버전입니다. 블랙의 매트함과 화이트 다이아몬드의 강렬한 광채가 만나 밤하늘에 별들이 쏟아지는 듯한 시각적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화이트 다이아몬드는 빛의 반사와 굴절이 극대화되어 움직일 때마다 살아 숨쉬는 듯한 느낌을 주죠. 화이트 파벨 다이아몬드, 블랙 러버 스트랩의 홀딩 버클에는 31개의 다이아몬드가 추가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추정 총 캐럿은 4에서 6 캐럿 이상입니다. 제이콥 맨 코어의 마스터 장인들이 마이크로미터 수준의 정밀도로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세팅했죠. 펜타곤 베젤의 각진 형태의 281개의 스톤을 완벽하게 배열하는 것은 수백 시간의 작업을 요구합니다. 제이콥 앤 코는 인비지블 세팅 기법을 활용해 금속 클로가 보이지 않게 스톤을 고정합니다. 덕분에 다이아몬드들이 케이스 위에 떠있는 듯한 효과를 만들어내죠. 이는 단순한 다이아몬드 시계가 아니라 웨어러블 하이 주얼리 아트피스입니다. 5-Time 존의 가장 아이코닉한 요소는 5개의 독립된 다이얼입니다. 각 다이얼은 서로 다른 타임존을 표시하며 세계 주요 도시의 시간을 한눈에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섭섭한 점이 있습니다. 월타임 존 시계들을 보면 항상 도쿄는 있는데 서울은 없습니다. 같은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시계 시장에서의 한국의 대표성이 아직 약한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어서 우리 국력이 더욱 높아져서 GMT 시계나 월타임 시계에서 도쿄 대신 서울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착용감은 의외로 편안합니다. 대형 케이스지만 블랙 러버 스트랩이 유연하게 손목을 감싸주고 케이스의 무게중심이 잘 분산되어 있어 장시간 착용해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 시계는 시선을 끕니다. 사람들의 눈이 자연스럽게 손목으로 향하죠. 그 순간 느껴지는 것은 과시가 아니라 특별한 이야기를 가진 시계를 차고 있다는 자부심입니다. 5-Time 존은 여러가지 세부 모델이 있습니다. 베이직 스틸 모델, 블랙 PVD 모델, 카본 파이버 모델, 다이아몬드 모델입니다. 제가 소장한 블랙 PVD 플러스 다이아몬드 버전은 화이트 파벨 다이아몬드 플러스 버클 다이아몬드로 최상위 티어에 속합니다. 단순히 비싼 시계가 아니라 하이 주얼리 아트피스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은 모델이죠. 그랜드 5-Time 존의
가장 재미있고 위트 있는 요소는 바로 중앙의 제트 터빈 로터입니다. 항공기 터빈 블레이드를 형상화한 이 장식은 마치 피젯 스피너처럼 손목의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돌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기능을 하는 거지?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시계 케이스백을 열어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터빈 로터는 시계 기능상 아무 역할도 하지 않습니다. 실제 로터처럼 생긴 장치가 케이스백 안쪽에 위치하고 있지만 오토매틱 와인딩이나 어떤 기계적 기능과도 연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장난감, 피젯 스피너처럼 돌리며 즐기라고 만든 것이죠. 처음에는 이게 뭐지 싶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게 바로 제이콥 앤 코의 천재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통적인 시계 제작자들은 절대 상상하지 못할 아이디어입니다. 기능과 무관한 장식을 시계 중앙에 배치하고 그것을 돌리며 즐기게 만들다니요. 이건 시계가 아니라 손목 위의 인터랙티브 아트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보면 실제 로터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소리가 나서 이 모델이 쿼츠가 아니라 오토매틱 무브먼트 같은 착시 현상의 기미까지 있는 정말 재미있고 위트 넘치는 요소입니다. 회의 중에 지루한 순간에 작은 움직임으로 터빈을 돌리며 생각을 정리할 수 있죠. 이런 발상이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제이콥 마라보의 창의성을 보여줍니다. 5타임 존의 또 다른 특이점은 바로 5개의 독립된 쿼츠 무브먼트입니다. 레퍼런스를 보면 론다 1042라는 초소형 쿼츠 무브먼트를 5개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무브먼트마다 독립된 크라운이 있어 총 5개의 크라운으로 각 타임존의 시간을 조절할 수 있죠. 5개의 독립된 타임존을 기계식으로 구현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거나 시계가 너무 두껍고 무거워질 것입니다. 제이콥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초소형 쿼츠 무브먼트 5개를 가져다 붙인 것이죠. 기술적으로는 단순하지만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방법입니다.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와 실행력이야말로 제이콥 앤 코의 진정한 강점입니다. 파텍 필립이나 바쉐롱 컨스탄틴 같은 최고급 브랜드들도 월드타임 기능을 구현할 때 하나의 무브먼트로 여러 타임존을 연동해서 보여주는 방식을 쓰죠. 저는 이런 제이콥의 접근 방식에 진심으로 큰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전통적인 워치메이킹 기술력은 부족할지 모르지만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기발한 아이디어와 실행력을 가진 브랜드입니다. 한 번에 5개의 시간을 구현할 제작 능력이 없어서 아주 작은 초소형 쿼츠 무브먼트를 5개 가져다가 붙이고 용두도 5개나 만든 이런 기술력은 없지만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기발한 아이디어에 대단히 큰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얼마 전 서울 강남의 제이콥 앤 코 코리아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이 매장은 아시아에서 규모가 가장 큰 편에 속하며 현행 모델을 거의 전부 구비하고 있어 볼거리가 정말 많았습니다. 매장에 들어서는 순간 압도당했습니다. 유리 쇼케이스 안의 시계들은 단순한 타임피스가 아니라 손목 위에 올릴 수 있는 예술 작품들이었죠. 이날 방문해서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현대미술 작가 무라카미 다카시를 우연히 만난 것이죠. 서울에 놀러 왔다가 제이콥 앤 코 매장을 방문한 것 같았습니다. 역시 예술가는 예술 작품을 알아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장 한쪽에는 GD와 콜라보한 Peace-1 목걸이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실물로 보니 정말 아이코닉했습니다. 제이콥 앤 코 특유의 과감한 다이아몬드 세팅과 GD의 독창적인 디자인 감각이 만나 K-팝과 럭셔리 주얼리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주었죠. 가장 흥분되었던 순간은 유튜브 쇼츠에서나 보던 전설적인 시계들을 실물로 본 것입니다. 아스트로노미아는 시계 안에서 행성들이 도는 모습이 숨막히게 아름다웠고, 오페라는 대부의 명곡을 오르골로 연주해 전율을 느꼈습니다. 부가티 시론 뚜르비옹은 W16 엔진을 미니어처로 재현한 기계식 예술이었고, 카지노는
손목 위에서 실제로 룰렛이 돌아가는 모습이 경이로웠습니다. 빌리언에어는 260캐럿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억만장자를 위한 시계, 트윈 터보는 듀얼 고속 뚜루비용이 회전하는 모습이 압권이었습니다. 특히 부가티 시론 뚜루비용과 카지노 모델을 직접 시착해 볼 수 있었습니다. 부가티 시론 뚜루비용을 손목에 올렸을 때 케이스 안에서 움직이는 W16 엔진 미니어처를 보며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자동차 엔지니어링과 워치메이킹의 경계를 허문 예술작품이었죠. 카지노 모델은 버튼을 누르니 손목 위에서 실제로 룰렛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시계를 시착하며 확신했습니다. 제이콥 앤 코는 시계의 정의를 다시 쓰고 있는 브랜드라는 것을요. 제이콥 앤 코는 종종 위블로나 리차드 밀 같은 졸부시계와 같은 선상에서 비교되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이콥 앤 코를 그런 브랜드들과 같은 선상에 두고 싶진 않습니다. 물론 제이콥 앤 코는 전통적인 스위스 워치메이킹 기술력에서는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무브먼트 소형화와 정교한 제작, 수백 년의 노하우에서는 빅5를 따라갈 수 없죠. 하지만 제이콥 앤 코에게는 그들이 절대 가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상상력과 창의성입니다. 부가티 시론의 W16 엔진을 미니어처로 재현해 시계에 넣는다는 발상, 손목 위에서 룰렛이 실제로 돌아가는 카지노 시계를 만든다는 창의성, 우주 전체의 움직임을 3D로 구현한 아스트로노미아, 대부의 명곡을 오르골로 연주하는 오페라. 이런 아이디어들은 전통적인 스위스 워치메이커들의 사고방식 밖에 있는 개념입니다. 제이콥 아라보는 원래 보석 장인 출신입니다. 제이콥 더 주얼러라는 별명이 말해주듯 그는 보석의 특성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제이콥 앤 코의 보석 세팅 기술은 그 어떤 시계 브랜드보다 뛰어납니다. 롤렉스의 레인보우 다이아몬드, 오데마 피게의 다이아몬드 베젤도 훌륭하지만 제이콥 앤 코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제이콥 앤 코의 약점은 전통적인 워치메이킹 기술력입니다. 그래서 케이스가 크고 소형화를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향후 제이콥 앤 코의 기술력이 높아지면 이 브랜드는 진정으로 인정받을 것입니다. 이미 상상력, 창의성, 보석 세팅 기술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여기에 워치메이킹 기술력까지 갖추게 된다면 완전히 새로운 카테고리의 브랜드가 될 것입니다. 시계업계는 전통적으로 매우 보수적입니다. 수백 년 이어온 방식을 고수하고 혁신보다는 전통을 중시하죠. 하지만 제이콥 앤 코는 다릅니다. 전통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의 경계를 확장하는 것이죠. 시계는 시간만 알려줘야 하나? 룰렛도 돌리고 오로골도 연주하고 우주도 담고 자동차 엔진도 넣으면 안 되나?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실제로 구현해내는 브랜드. 저는 제이콥 앤 코에게 진심으로 큰 찬사를 보냅니다. 이 보수적인 시계판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는 브랜드.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것을 현실로 만드는 브랜드에게 말입니다. 오늘은 제이콥 앤 코의 5타임 존, 그 중에서도 제가 소장한 화이트 파벨 다이아몬드 버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계를 차고 있으면 단순히 시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착용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5타임 존은 단순한 시계가 아닙니다. 21세기 초반 문화혁명의 증거물이자 힙합과 럭셔리가 만난 역사적 순간의 산물이며 박물관에 전시된 문화사적 유물입니다. 281개의 화이트 다이아몬드는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중앙의 제트 터빈 로터는 피젯 스피너처럼 돌아가며 5개의 쿼츠 무브먼트는 5개의 크라운으로 조절됩니다. 기술적으로는 단순하지만 아이디어는 천재적입니다. 저는 이 시계를 차며 생각합니다. 진정한 혁신이란 무엇인가? 가장 정교한 무브먼트를 만드는 것일까요? 아니면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것을 현실로 만드는 것일까요?
제이콥 앤 코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 덕분에 우리는 손목 위에서 우주를 보고 룰렛을 돌리고 자동차 엔진을 감상하고 오르골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Five Time Joe는 그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5개의 시간대가 한 손목에서 공존하는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시계는 단순히 시간을 알려주는 도구가 아니라 꿈을 담아내는 캔버스라는 것을. 오늘의 전시 투어를 마칩니다. 워치 도슨트와 함께 다음 시계 갤러리로 이동해 볼까요?